일요일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KBL 로마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입니다. 자, 잘 지내셨죠? 예, 덥네요. 네? 예, 네. 덥네요. 제가 살이 쪄서 네. 더위를 빨리 타거든요. 제가. 네. 예, 남들보다 좀 여름이 더 깁니다. 원래 여름이 길어졌는데 네. 저는 더 길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동현 기자께서는 뭐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아, 별로 예.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여름 두렵지 않아요. 여름 두렵지 않다. 예, 나이가 네. 들면 피가 씻거든요. 더위를 좀 덜 타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따뜻따뜻한 게 좋아요. 진짜요? 나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추위는 더 타시고. 그렇죠. 예. 네. 저도 나이 먹고 싶네. 이런 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KBL 로마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댓글. 릴리리님이 통신사 KT 10년 넘게 쓰는데 SK로 갈아탑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하나 더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원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KT의 ABE님 행정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부산시 수준이나 부산 연구에 크게 관심 없던 KT나 어차피 헤어질 운명 아니었나요? 이렇게 또 다루셨고 이 플래시홈 5님이 이동혁 기자님 말대로 KBL은 지역 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길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2부에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다 동의를 하고 부산시도 좀 부족했고 KT도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예, 그렇죠. 저희가 또 2부에서 또 관련 이야기 할 때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승현 님이 올 시즌 상무 제대자 또는 상무 입대자 정리해서 한번 부탁합니다. 각 구단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일단 정리를 해왔습니다. 역시 정리 귀요미. 예, 설명 기형이 설명 귀요미. 기형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번 시즌 중에 상무에서 제대하는 예정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저녁이 예정되어 있고요. DB 강상재, 그리고 삼성의 천기범, 그리고 인상공사의 박지훈, LG 박인태, 그리고 KT의 최성모 한의원. 한의원. 예, 그리고 DB 윤성원, KCC 김진용, 전자랜드 박봉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5월 24일이었죠. 5월 24일에 입대한 선수들. 이제 다음 시즌부터 당분간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선수들이 있는데 SK의 최성원, 그리고 삼성의 김한솔, 김광철, LG의 최성욱, 김준영, 그리고 현대모비스 박준은, 전자랜드 박찬호, KCC 인상공사 김경원, DB 이윤수 선수고요. 이 선수들은 22년 내년 12월 23일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달에 그래서 그 후에 그렇죠. 팀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냥 놀리자면 저희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지금 이제 그 5월달에 입대하신 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안 보이죠? 그게 제대 날짜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농구하다가 다쳐서 이제 저는 바로 민방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몰라요, 사실. 원래 민방위 제대 이렇게 방위 제대는 군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군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어떤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정자들만 리스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이제 또 저희가 같이 자막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대하시는 분들 12월 1일 제대하시는 분들 이제 낙엽도 조심해야 될 그런 이제 분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대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요거를 좀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시고 오시면 좀 더 프로 적응이 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군대 입대하시는 분들은 입대하는 우리 선수분들은 상무에 가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프로에서 어떤 무기를 가다듬어 올까 요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무에 입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망주니까 뽑힌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진일보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참 군대는 참 힘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일부 5개 팀 준비했는데 먼저 D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DB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허웅 선수가 스페셜 에디션 유니폼을 출시를 합니다. 그쵸. 이거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먼저 구단에 DB 네, 구단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또 그 발빠른 DB가 또 이거를 또 포장을 잘해서 네. 그 결국 출시하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웅 선수가 지금 사실은 프로농구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10개보다 다 필요 없어요. 허웅만 있으면 돼. 예? 뭐가 필요해 지금? 저희 앞으로 호응만 이제 따로 다루는 코너 하나 만들까요? 예. 그 이주의 호응. 이주의 호응. 괜찮을 것 같아요. 루머 예. 임팩트. 예. 그 호응 선수 이제 그 이주의 호응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면 네. 얼마 전 뭐 연습 경기에서 예. 장포 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프라인에서 슛을 쏴서 마지막까지 걸리는 선수가 이제 뭐 커피 쏘기 뭐 많이 하죠 선수들. 허웅 선수가 걸렸답니다. 그렇군요. 스타벅스를 내기. 어제 그 뭐죠? 상암 블락스, 여의도 블락스 네네. 그 뭉쳐야 쏜다. 네네. 또 이제 2주째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허재 전 감독님과 네네. 부자지간 대결도 하셨는데 지셨더라고요. 저는 그 TV 출연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를 너무 많이 써먹어. 좀 신비주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 어떤 시 너무 많이 나와요. 요청이 진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 그렇죠. 같고 예. 뭐 여담이긴 하지만 동생 허원 선수가 이번 주에 그 나 혼자 산다라고 아시죠? 예. 거기도 출연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KBL 인기를 어떻게 보면 좀 캐리하는 형제가 아닌가 해서도 듭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네. 여기 나와야지. 다 그런 의미였군요. 크브린세 이런 데 나가고 말이야. 이르농구에서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고맙게도 협찬을 해주기로 했어요. 3벌 정도 해주기로 했고 크브린생 2벌인데 우리는 3벌이에요. 네. 저희가 낫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만 구독자 지금 왜 웃어? 순간 너무 유치해서. 하지만 인정합니다. 우리가 위너야. 그렇죠. 우리가 더 많잖아요. 한 마리라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네 좋습니다. 그 1만 구독자 우리가 이벤트가 없었어요. 사실 뭐 그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가 꾸준히 한다면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그걸로 괜찮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특별 이벤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비하는 거를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 메워주겠다 뭐 이랬는데 일단 들어왔어요. 네. 3벌.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댓글을 보고 3벌을 이제 증명받았는데 이제 3분을 이제 저희가 픽을 해서 기준이 뭐냐? 저희 마음대로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가장 인상적인 댓글 남겨주신 6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를 하면 그 분한테 저희가 뭐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뜨겠지만 색깔이 핑크색이 있고, 그렇죠. 골드색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바로 쏴드립니다. 한 방에. 역시 이리농구. 댓글 쿠팡 배달의 민족.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그냥 바로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DB에서 제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그 마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청을 받고 있고, 그래서 7월 중순 제작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6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사이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6월 한 중순 또는 말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뭐 이제 재밌는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 이름으로 삼행시 해주셔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안 뽑을 거예요. 벌써 그건 예외다. 저는 안 뽑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표, 우리 이동 기자 한 표, 합쳐서 한 표.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한 표. 뭐 이제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이동환 기자님 너무 귀여워요. 이런 댓글들도 저는 전혀 환영합니다. 적어도 한 픽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KBL에 관한 쓴소리 또는 칭찬, 그 논리적인 칭찬 이런 거 딱 해주시면 제가 딱 골라서 정말. 그리고 우리 자매품 애청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플러스 알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0대 50이면 그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B 쪽 이제 현재 상황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국 선수 관련 사항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메이튼 얘기했었고 디온테 버튼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메이튼 재계약이 조금 유력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수 측의 이제 마지막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방송이 14일 날인데 그게 다음 날이 사실은 재계약
가부간의 결정이 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메이튼 같은 경우는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메이튼이 1옵션 외국인 선수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메이튼을 중심으로 DB가 다시 한번 대권을 도전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제 메이튼이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 시즌 뭐 나름 좋았었고 그리고 모든 플레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내외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고 있고 또 DB는 김정규 선수가 있고 12월 1일날 강상재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렇죠. 골 밑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감이 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멀티플레이가 되는 빅맨이 있으면 공격 옵션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유럽 리그가 재개가 되는데 여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 어떤 부분이 심상치 않냐면 정상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난 시즌에 상향 평준화했던 그런 외국인 선수 수준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메이튼이 재계약이 되면 뭐 나름 괜찮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외국 선수 수준이 오늘 시즌에 조금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어떤 전망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정이 좀 유력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DB도 DB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오히려 그 재계약 안 해도 될 것 같은 재계약을 좀 고민하는 구단이 많다든지 네. 재계약이 유력해지는 구단들이 있거든요. 오늘 네. 저희가 또 이따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네. 이제 뭐 재계약 여부가 확정이 되니까 그쵸. 그때 좀 더 자세한 배경 이런 부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녹스 같은 경우는 사실 녹스도 DB가 좀 재계약을 이제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또 기사도 나왔죠. B리그 팀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좀 이제 DB 측의 어떤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계약을 하기에는 좀 무리인 금액, 예,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을 좀 하기 힘든 금액을 이제 이 B리그 팀에서 제안을 했고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현실적인 제한 자체가 안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미련 없이 좀 잘 보내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녹스가 1옵션도 아니고 2옵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뭐 금액 문제는 좀 민감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DB는 제2 외국 2옵션 선수는 다시 이제 물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DB가 12월 1일날 강상재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김정규 선수가 이제 공존이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문 감독은 뭐 확실한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상원 감독님이 좀 되게 뭐랄까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내가 구상하는 로테이션 방식은 이제 강상재는 윤호영과 로테이션을 돌리고 서로 그리고 김종규는 그 이제 김철옥 이번에 이제 무상 트레이드로 이제 합류를 했죠. 그리고 배강률 이 선수들로 바친다. 그렇게 하면서 스페이싱도 최대한 하면서 강상재를 3번, 3.5번으로 키울 생각이다. 예, 그리고 애초에 트레이드로 영입할 때부터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영입을 했다. 이렇게 감독님이 강조를 좀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방향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는 그 2대 공격이 주 옵션이기 때문에 이 빅맨 두 명이 만약에 선다고 그래도 뭐 강상재 선수는 3.5번이지만 선다고 그래서 내외곽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두 선수가 공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뭐 가설은 저는 좋은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가 났을 때는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숙제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연습 경기나 시즌 초반 경기력을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코트에 서봐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는 이상문 감독님도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강상재가 상대 3번 수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워낙 최근에 트랜지션 게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상대가 좀 스몰 라인업 쓸 경우에 조금 작은 3번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렇죠. 그 경우에 과연 강상재가 상대 3번 체크가 될 것이 혹은 외곽 로테이션을 빠르게 돌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 트랜지션 게임이 많아짐으로써 어떤 백코트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트랜지션 디펜스에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관건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강상재가 정확하게 3번 롤을 수행하기는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그쵸. 좀 릴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강상재 쪽의 어떤 미스매치를 활용을 해서 역습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그리고 강상재가 김종규하고 만약에 서고 메이튼이 만약에 선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선수가 빅3가 생기는데 강상재는 외곽 슛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도움 그리고 미스매치를 같이 공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그 팀의 조직력 이런 부분도 또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LG 쪽은 여전히 외국 선수 2명을 다 바꾼다는 입장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력한 지금 농구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 선수 아닌가 자레 마틴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선수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 조성원 감독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한 4-5명 정도 지금 리스트를 다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해주겠고 거기에서 지금 이 선수들 중에 이제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이 있대요. 그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게 되면 다시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다. 또 백신을 맞게 되면 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4-5명 정도 리스트 뽑아놓고 이제 새로운 그 외국인 선수를 갖다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옵션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즌을 하면서 그런 루머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옵션의 그러니까 단신이라는 게 가드뿐만 아니라 포워드 또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 LG가 이런 루머를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조성은 되게 단호하시더라고요. 우리 무조건 둘 다 장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외곽 라인을 이제 이적 시장에서 이관이 재계약하고 이제도 이제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통해서 또 가드들 보강하고 이렇게 되면서 충분히 보강했기 때문에 굳이 외국 선수에서 한 명을 좀 작은 선수로 영입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결론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높은 게 아니고 거의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LG가 아직까지 이제 체력 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시즌을 봤을 때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 2명 서민수와 박정현이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LG는 지난 시즌에 사실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어떤 DB의 어떤 12인 로테이션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코어가 부족하고 꼬꼬마 라인업에 객관적 전력이 부족해서 이 코어를 성장시키는데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이제도 이관희, 김준일 그리고 외국인 선수 4명의 어떤 코어를 놓고 이 중에 3명만 살아남아도 굉장히 성공작이니까 여기에서 한 명 정도 끼워 넣으면서 주전과 비주전 라인업을 약간 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즌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LG는 엑스펙터가 저는 가장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코어는 있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다 손발을 맞추는 게 짧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맞춰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벤치 쪽에 있는 멤버들의 어떤 경쟁력이 들어오면서 주전 선수들의 그런 긴장감을 고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카드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서민수, 박정현 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비시즌에 성장을 하고 자기 자리매김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LG의 지금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그 이후에 객관적인 전력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민수 선수 같은 경우 지난주도 언급했죠. 이 선수 어쨌든 지난 시즌에 3번 전환을 시도를 했었던 선수고 사실 시즌 중에 부상으로 좀 결장 기간이 좀 길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3, 4번 왔다 갈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존의미 트위너로 자리를 잡으면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되게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시즌에 몸 상태가 사실 몸무게가 많이 좀 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몸 관리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비시즌 때 어느 정도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기술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관리의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질은 있는 선수니까 몸 파워가 괜찮고요. 그리고 미드 점퍼의 어떤 그 슈팅 감각 좋은 선수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는 그렇게 큰 어떤 이슈들은 없어요. 일단 션농의 재계약 문제. 내일 되면
오늘 14일이니까 내일 되면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 측에서도 이제 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일단 왜냐면 15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미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션농의 어떤 대안이 될 다른 1옵션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KBL 경력자 포워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재로서 일단 다양한 옵션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워드 외인도 물망에 올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강력한 센터를 세워야 물론 이제 포워드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도 그 포워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다른 팀의 골밑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가 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오 때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고 왜냐면 물론 현대모비스도 함지훈이나 장재석이라는 이제 좋은 빅맨들이 있고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포워드인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도 정규리그 때 그렇게 큰 어떤 공백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포워드가 내외곽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해주고 공격이 괜찮아지고 또 2대2 뭐 수비라든가 공격에서 어느 정도 괜찮으면 근데 결국은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골밑을 가지고 있는 팀하고 만났다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맨을 세우는 게 오히려 저는 뭐 장재성이나 함지훈의 어떤 체력 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에서는 좀 더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쓸 수 있는 도대 한계 뭐 그리고 그쵸. 지금 그 자원의 풀의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SK 같은 경우는 자밀원이 재계약 가능성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재계약이 매우 유력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코칭 스태프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원이 재계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 오퍼를 넣은 상태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원이 측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원이 얘기할 때 저희가 뭐 이제 이동 기자 지난주에 뭐 300 꼬라지 말씀도 하시고 되게 좀 이제 재밌었는데 그리고 거기 댓글에 나왔었죠. 또 스페셜 꼬라지가 있다. 스페셜 꼬라지. 예, 그 오리온의 네, 베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원희가 이제 지난 시즌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구단에 또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재계약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 몸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한국에 왔던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족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거기서 약 복용하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뭐 해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원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이제 SK 판단인데 이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예, 예. 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19-20 시즌에 원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면 사실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외국 선수의 레벨이 지난 시즌 대비 내려가는 부분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특수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사실 원희의 입지는 다시 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지난 시즌에 원희의 어떤 그런 부진과 더불어서 또 다른 악재가 사실은 최준용 선수 부상과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최준영 선수가 지금 팀 훈련을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부에서 재활 운동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 합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금요일 팀 훈련 와서 최준영 선수가 또 이제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요.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너 파트와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는 당연히 뭐 힘들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일단 다음 시즌에는 좀 아무래도 어떤 경기에 막 많이 뛴다기보다는 좀 못 만들기에 좀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최준영 선수가 좀 이제 좀 무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살짝. 그러니까 뭐 몸이 무거워지냐 정신이 좀 무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경은 전 감독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최준영 선수가 비시즌을 보낼 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상이 잦잖아요. 이 선수가 잔부상이 많아요. 대학교 때부터 잔부상이 많았고 프로 와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몸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뛰고 싶은 욕심이나 의욕은 강하고 그래서 준비 안 된 채로 경기에 뛰다 보니 체력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부상당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욕심은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성향도 사실은 실력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무거워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떤 관리나 상태를 갖다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코트에서 어떤 환호를 받을 부분이라든가 자기 어떤 활약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코트에 나선다. 이게 물론 어떤 복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섣부른 도전 정신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 몇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근데 그거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무거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리는 거고 게다가 최준영 선수는 뭐 개인적으로도 일탈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죠.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뛸 수 있을 때 그냥 농구로 보여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지금 팬들이 많이 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준영 선수가 재활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프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어. 왜냐면 그게 사실 자기 연봉하고 그렇죠. 연관이 되는 문제고 만약에 지금 이전처럼 그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자기 연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SK 쪽에서 이제 한 번 더 이 최준용 트레이드 루머에 대한 입장 확고하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당연히 구단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 루머가 도는 거. 최준용 선수 트레이드 루머가 사실 시즌 종료되기 전부터 돌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기자가 한번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일단 구단 쪽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고 우리는 트레이드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구단 쪽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허일영 선수가 그 비시즌 중에 이제 계약하고 나서 발목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했는데 이게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17일에 팀 훈련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은 아이자 힉스 선수 재계약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서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15일 내일 발표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힉스는 사실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선수의 뭐 어떤 수비력, 공수 밸런스, 뭐 워낙 안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가장 깔끔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저의 이제 뭐 성향 이런 부분 떠나가지고 저는 뭐 힉스 선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극찬을 해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 선수가 이제 공격력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삼성이 지금 이제 공격 카드가 많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힉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냐. 뭐 일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확률로 따지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삼성이 지금 수비 조직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메워주는 게 힉스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수비를 뭐 어느 일정 정도 이제 떨어뜨리고 공격이 좋은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공격 때문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수비에서 망가지면서 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전 역대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힉스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선수의 어떤 수비력을 믿고 여기에서 수비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또 다른 어떤 플랜을 마련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전을 펼칠 것이다. 대신에 활동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12명의 로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승부처에서는 이런 패턴을 쓸 것이다. 이런 부분을 비시즌 때 보강을 해가지고 나와서 어떤 무기로 들고 나와야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가지는 게 저는 좀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삼성이 다음 시즌에 그래도 계속 이렇게 선전을 하고 6강 싸움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지난주에 저와 유동 기자가 좀 다른 의견을 내비치면서 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네. 근데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유동 기자 얘기를 듣고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뭐 이제 앞에 계신다고 좋은말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좀 동의가 됐던 게 아니 근데 네. 맨날 맞는 말 하지 말고 좀 틀린 아닌 거 좀 얘기하고 좀 싸우고 이래야지. 그래야 좋아하신다고요. 저 군대를 안 가서 평화주의자예요. 아, 근데 그럼 나는 나 호전적이야? 나 엄청 호전적인 성향. 나막 오랑캐 막 이래? 만리장성 넘어가고 막 이래요? 호가 그 호가 아니잖아요. 예, 호호호 할 때 뭐예요? 예,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KBL이 사실은 그 리그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상대의 확실한 뭐 원투 펀치가 이럴 때 수비적인 부분을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 코칭 스태프가 준비를 해와서 그 옵션들을 그냥 잡아먹는 어떤 수비를 되게 잘하는 리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삼성이 진짜 공격력에서 폭발력 있는 선수를 데려왔을 때 뭐 김신혜랑 2대2 파트너를 이룬다 확실한 그랬을 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그들에 대한 어떤 견제가 집중되고 나머지를 오히려 조금 버려두면서 그런 어떤 집중 견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득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현 기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근데 힉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뭐 이게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클래식한 농구를 할 때는 이 선수가 어쨌든 골밑에서 비비면서 뭔가 한 골을 넣어주는 승부처에서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예전에는 1대1 포스트업 해서 넣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2대2 공격을 통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1대1 아이솔레이션 그 페이스업 공격으로 이제 넣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승부처에서 뭔가 한 골을 갖다 넣어줄 수 있는 중량감 있는 모습들을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힉스가 좀 조금 약하긴 해요. 약하긴 해요. 그 부분이 약점이긴 한데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시너지가 좀 더 많다라는 그런 점하고 이제 만약에 힉스가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거는 이제 전술적으로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그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힉스의 그런 부분 이제 승부처에서 클러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클러치 능력이 되는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다. 그랬을 때 어떤 수비에 무너지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좀 마이너스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김호봉 코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코치가 이제 D리그 근데 이 코치가 지금 아직도 국적이 캐나다 아닌가요? 네, 그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어쨌든 그 김홍 코치가 지금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이상범 감독이나 이규석 코치나 뭐 나름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김홍 코치 또 다른 어떤 틀을 갖다가 이제 더 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스킬 트레이닝, 전술적 뭐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이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어떤 새바람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새바람이 단지 이제 뭐 1대1 개인 능력을 키우고 공격에서 어떤 그런 부분보다 수비에서 저는 좀 더 끈끈했으면 좋겠어. 계속 수비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뭐 저 볼 때 삼성이 기본적으로 무너진 건 뭐냐면 기복이 있었던 게 수비에서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쵸. 무너진 그런 부분이었고 이상민 감독도 시즌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대를 뭐 70점 안팎으로 이제 묶을 때 우리가 승률이 더 높았다. 그게 사실은 데이터로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비시즌 때 마련하느냐. 지금 삼성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 전력이 좀 부족하지 있지 않습니까? 뭐 김준호 선수도 없고 김동욱 선수도 없고 FA 영입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 면면을 보면 뭐 그렇다고 떨어진 멤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선수들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6강 싸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니까. 저는 이런 그 끈끈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